네, 여러분 잘 쉬고 오셨나요? 지금 녹화 잠시 중단 중 관계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린 것처럼 파메이트 기업이 있고요. 넥스톤이라는 기업이 있고 코리아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파메이트는 경기도 평택에서 시작된 회사이고요. 새싹 채소로 재배를 시작했고 최신형 수직 농장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 여름에도 샐러드가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넥스톤이라는 회사는 600m 폐터널을 활용해서요. 약 2,000평 규모의 이제 형태인데요. 엽채류나 딸기, 바이오 작물들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내에서 자체 LED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적색광과 청색광, 이 다양한 광원들을 활용해서 이제 작물 재배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코리아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어 휠을 하시는 분이 이제 공장을 응용해서 만든 형태의 새로운 온실 형태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공간에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비닐하우스 탭이 뭐 생산량이 18배 정도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외국 기업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인디고 에그리컬처라는 기업이 있고 에어랩 팜스, 그다음에 플랜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인디고 에그리컬처의 경우에는 종자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요. 일반 밀 종자에 비해서 생산성을 10% 이상 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병성이 강한 종자라든지 다양한 환경에도 발화를 잘 할 수 있는 종자 타입을 개발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데이터 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제시해서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는데요. 일반 R&D에 비해서 조금 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농업계에서 최초로 유니콘이 된 스타트업입니다. 유니콘이라고 하면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창업한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에어로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미시간에 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동네에서 나왔던 스타트업이었습니다. 특수 천을 사용해서 수경 재배를 하였고요. 생산성이 이제 다단 재배를 여기 사진처럼 보시는 것처럼 다단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일반 노지에 비해서 생산성이 390배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3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모니터링하고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접목을 시킬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농부와 작물학자가 공동 설립한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소프트뱅크로부터 다양한 투자를 받고 있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자원 소비 절감 측면이 여기에서도 발현이 되는데요. 물 사용량을 1%로 낮추면서 그 대신 생산성을 350배 이상 우리는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여기에 회사의 영상을 잠깐 보시면은 저희의 약간 미래 농업의 모습이 조금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엽채류 위주로 하는 회사이고요. 종자부터 시작을 해서 로보담이 나옵니다. 벽면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로보담이 이동을 시키면서 세로로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여기 벽면 사이사이에 LED 광원을 통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생산된 제품들은 샐러드의 형태로 근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앞으로의 농업의 모습의 일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제가 네덜란드에 이제 있을 때 통역 가이드로서 이제 거기 이 회사에 방문을 했었었는데요. 그 파츠라는 회사입니다. 네덜란드어로 파츠라 하면은 저희 여름에 모기 잡을 때 손뼉을 치면서 잡잖아요. 그러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인데요. 파츠라는 회사는 네덜란드의 스타트업입니다. 화해 온실에서 제일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나방이지 않습니까? 그 나방 한 마리가 1,000개의 알을 산란을 하는데요. 거기에 애벌레가 다양한 작물에 그 되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상의 전환, 역발상이 시작되는데요. 드론을 사용해서 나방을 퇴치할 수는 없을까라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드론의 경우에는 현재 노지 재배에서 많이 활용이 또 되고 있잖아요. 큰 드론이 이제 농약통을 달아서 다양한 곳에 방제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 드론 특이하게도 정말 작습니다. 날개 4개인 쿼드코프터 형태의 드론이고요. 여기에서 최소한의 모듈이나 통신만 가능하게 탑재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프로세서 이제 PC를 이용해서 비용을 최소화했던 점이 장점이고요. 이제 충전이나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나방이 날아가는 방향을 미리 딱 잡아줍니다. 퇴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드론으로 어떻게 퇴치를 하실 것 같으세요? 드론의 뭐 최신 기술?
뭐가 있을까요? 소리요? 아니면 레이저? 뭐 여러 측면이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색깔로 퇴치한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제가 손으로 적고 있는 거기 회사의 드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밖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드론보다는 고급스럽진 않죠. 그래서 최소한의 통신 모듈만 달려있는데요. 이게 과연 드론을 어떻게 잡을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스테이션에서 날아가고 있고요. 화해온실, 거베라나 북화, 그리고 장미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애벌레가 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날아가서 퇴치를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잡을까요? 날개로 잡습니다. 네, 발상의 전환이죠, 이것도.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비용적인 측면을 감소화시켰고요. 이 프로펠러 4개의 모습도 사실 하나당 가격이 한국 돈으로 2,000원이 안 됩니다. 4개를 다 달아도 10,000원이 안 넘는 가격인데요. 이렇게 프로펠러를 활용하지만 여기에 기술적인 측면은 농부분들이 저녁에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방이 저녁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드론이 나방이 날아가는 위치의 알고리즘을 기술을 써가지고 이 날아간 좌표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드론이 그 충전 대기하고 있다가 날아가서 날개로 잡고 돌아오는 형태입니다. 네, 발상의 전환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덜란드 스타트업 기업 테크네이처라는 기업인데요. 장미를 화훼 시장에서 팔 때 다양한 퀄리티, 품질이 이 가격을 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꽃 머리 각도라든지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줄기의 곡률이라든지 줄기의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이 되는데요. 여기 네덜란드에서는 동일한 규격의 장미로 선별 포장이 가능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판매 가격을 보유하고 있고요. 다양한 카메라로 8가지 항목을 이렇게 자동 분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LED 광을 활용한 이렇게 수직형 농장에서 연구를 했었었는데요. 여기 대학교에 있는 빌딩인데 다양한 광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색광, 청색광도 있지만 녹색광도 있고 흰색광도 있고 근적외선 광도 있고 다양한 광으로 이 실험을 해보면은 진짜 식물이 다양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광을 24시간 동안 적었었는데요. 이때의 모습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식을 하고 나서 24시간 동안 광을 한 20일 정도 줬을 때 모습입니다. 네, 지금 상추가 열심히 자라고 있죠. 그래서 이게 28일 정도 됐을 때 수확이 가능한 상태까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지 재배에 비해서 스마트팜이나 수직형 농장에서의 장점이 짧은 수확 주기를 가져간다는 점인데요. 28일, 30일 정도 됐을 때 이런 형태가 됩니다. 빽빽하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는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팜, 로봇 재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농가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경지 면적이 감소하고 농촌 고령화는 반대로 더욱더 늘어가는데요.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기술 기반이 없는 농업 및 귀농 인구의 증가는 노동력 중심의 농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받았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표처럼 스마트팜 시장 규모 추이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농업이 세계 농업도 변화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한국 농업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귀농 인구는 물론 늘어나지만 계속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했을 때 앞으로는 고령화 심할수록 판단력 부족으로 생산성 저하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그러한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인공지능이 농장주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물론 완전 자율 재배 원칙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고 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 농가가 이제 재배를 할 때 옆에서 인공지능이 다양한 측면을 도와줄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외국인 근로자분들 인건비가 엄청 오른 거 아시나요? 그리고 옛날만큼 그 일에 대해서 그 일들을 더 안 하고 가십니다. 다른 농장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농장주들을 만났을 때 제가 많이 들었던 고충들은 이런 인건비 측면이 너무 문제가 되고 있고 수확할 때나 그리고 이제 방제를 할 때 그 인력이 많이 없다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로봇들이 도와줄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럼으로써
생산성이 향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네, 농업용 로봇은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저희가 게임을 할 때 저희가 지다가도 결국엔 이길 수 있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데요. 밑에 있는 미국의 로봇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가 로보틱스라든지 어드밴스 팜이 있는데 노지 재배나 이제 스마트홈 온실 쪽에서도 이런 다양한 로봇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드밴스 팜의 그 딸기 수확용 로봇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제 큰 바퀴에 달린 로봇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수확이 필요한 딸기를만 지금 젠틀하게 안정하게 딸기를 집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녹색 부분과 익지 않은 모습은 분별을 해서 카메라로 지금 픽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수확을 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익은 부분, 완전히 빨갛게 된 부분만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옆에 있는 이제 계량 박스에다 넣어가지고요. 이게 다 차게 되면은 또 이동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4년 전에, 우리 4년 전에 네덜란드에 있었을 때 파프리카 운반 로봇이 있는데요. 지금 운반 로봇이라고 하면은 티바 로봇 형태가 많은데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제가 방문했던 농가는 2만 평 정도의 규모의 파프리카 농장이었습니다. 거기는 거의 그 기업 형태인데요. 일하시는 분들만 150명인데 다른 농가에 비해서 거의 2배가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운반 로봇을 통해서 지금 작업자가 여기서 수확을 해서 여기 운반 로봇에 놓으면 일정량이 차면요. 자동적으로 왼쪽 아래 보이시는 마그네틱 센서를 이용해서 선별장 안으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네, 짧은 영상이지만 보시겠습니다. 네, 후진을 해서 지금 선별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4년 전의 가격이 한 대당 1,700만 원 정도의 가격이었고요. 또 다른 예로는 수학용 로봇을 보여드렸었는데 루트 AI라는 기업에서 만든 버거라는 수학용 로봇입니다. 주요 기술로는 인공지능 기술, 3D 카메라, 그리고 화상 회석들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가 이동을 하면서 로봇이 이동을 하면서 이런 카메라들로 토마토 작물들을 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토마토가 익었는지 몇 프로 익었는지 그걸 판단할 수가 있고요. 80%, 70%, 100% 이것도 이제 3D 카메라나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네, 루트 AI의 수학용 로봇인데요. 네, 여기 보이시는 카메라가 지금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가 익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익은 것에 대해서 이제 토마토가 다치지 않게 정확히 돌려서 따는 모습입니다. 속도가 상당하고요. 레일을 따라서 이동할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학용 로봇 이외에도 운반 로봇이 있는데요. 피처웨이커에서 만든 캐리라는 로봇인데요. 최대 500파운드까지 탑재를 할 수 있고 여기도 여기 앞에 달린 센서들을 통해서 자율 운행이 가능하고 장애물을 인식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비전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농업 속으로 계속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국 농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업과 기술이 합쳐진 에그테크라는 말이 생겨났고요. 이 글로벌 에그테크 시장에서 다양한 투자가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농업계 최초 유니콘 기업들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농업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 대통령 시몬 페레스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죠.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체도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농사를 하기에는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관수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 세계 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그만큼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에그테크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농업은 농산업이 되고 농산업을 넘어서 각종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접목되면서 최고의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단지 시설이나 기술 하나 아니면 기계
장비로 이렇게 농업이 진화가 됐다고 하면요. 지금은 AI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인공지능을 겸비한 모델들이 앞으로의 농업 경쟁력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는 뭐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다 ESG 측면에서 연료전지에서 발생한 폐열과 이런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해서 온실에 넣어주면은 농가 입장에서도 액화탄산가스를 사지 않고 재활용하고 환경적으로 좋은 점이 장점이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로는 이제 금산군 여기 지금 계신 곳 깻잎 농가에 디지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형 온실 농가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마존이랑 같이 함께 인공지능 관련 제외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금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부에 보셨던 이런 유리 온실이나 최첨단 온실이 아니지만 그 근교에 그리고 아직 한국에는 비닐 온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비닐 온실에서 재배를 하시는 농가분들에게도 디지털 혜택을 주어야겠다는 저희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깻잎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 저희 목표는 환기 시스템을 활용해서 빗물이 많이 오거나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올 때 농가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습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환기를 많이 여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자동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알람을 통해서 이제 아마존에 있던 기술들과 저희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분석 및 제시를 할 수 있는 지금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카메라를 활용해서 자동 탐지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세계 농업 인공지능 나갔을 때 활용했던 이런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서 작물을 분석하고 작물의 생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동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실제로 위에 있는 레일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부에서 하단에 있는 깻잎의 모양이나 깻잎의 상태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기술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의 발전에는 그린핑거라고 하면은 녹색 손이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농부들은 그 온실에 갈 때 하도 매일 작물들을 만져서 손 색깔이 녹색이 되었다는 말에서 표현이 되는데요. 그만큼 인공지능을 말하지만 농업의 발전에는 인공지능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한다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녹색 손이 있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를 몇 년 전에 다니면서 졸업을 하면은 야생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실제로 나와 보니까 사회는 야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농업에 임하고 있고요. 제가 3년 전에는 학생이었습니다. 여기 다큐에 나왔을 때 제가 다짐했던 여기서 말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3년 전에는 이러한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다면 큰 하나의 해결책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국에 와서 한국 농업의 또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좀 특이한 이력입니다. 사실 제가 꿈꿔왔던 것들은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되게 저는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고구마 농사를 그 당시 했었고 또 팥빙수를 팔아보고자 네덜란드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요. 왼쪽에는 제가 2020년도 저의 버킷리스트였는데요. 제가 네덜란드 농업은 알지만 미국 농업은 알지만 한국 농업에 대해서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저와의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농가 만나기를 제가 꿈을 한번 꿔보고자 진짜 100농가를 1년 동안 다녔었고요.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에 100농가 완료하고 정말 현장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이제 저의 부업인데요. 이제 여기에 레이싱 대회 우승해보자 해서 팀을 꾸려서 나갔던 도전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리더십이나 이런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자 해서 하버드 강의를 수료를 했었습니다. 또 2021년도에는 제가 농업 박람회에 참여해서 제 농업에 대해서 말을 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었었는데요. 이것도 꿈이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주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농산물을 알리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을 했었는데 기회가 닿아서 영어 방송 라디오에 참여를 해서 우연찮게 정우성 배우님과 같이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이 꿈도 이루어졌고 마지막에는 저번 주 목요일 날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서 찍었던 제 책상입니다. 저는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고 농업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한국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 자체가 저한테 박수를 쳐주면서 연말을 마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왼쪽은 제가 말씀드린 창업가입니다. 오른쪽은 비즈니스맨이라고 하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을 보시겠어요. 왼쪽은 젊은 시절 스티브 잡스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지금 애플을 경영하고 있는 팀 쿡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들이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차이점은 이 위험도가 높은 곳에서 새로운 시장을 계속해서 도전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미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 아니면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 다양한 직종이 있겠지만 이 창업가 마인드가 진짜 위험도는 높지만 새로운 모습,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이 창업가 마인드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 아까 네덜란드인들의 창업가 정신 마인드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비즈니스맨들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위험이 있지만 그만큼 새로운 산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관적 판단에 의존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는 건데요. 오른쪽에 팀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폰이나 새로운 혁신이 조금은 뭐 하겠지만 예전보다만큼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왼쪽에 있는 창업가 정신을 발현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슬라이드를 넣어보았고요. 네, 오늘 말씀드린 인공지능 주제 이외에도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Why라는 질문, 한국어로는 왜잖아요. Why를 수없이 하다 보면은 Why, not이 되는 것 같습니다. not이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Why랑 not이랑 같이 결합을 했을 때 왜 안 돼? 할 수 있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Why not을 자기 자신에게 연말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새해 결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Why not을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이 사진은 어떤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냥 빈 창고처럼 보이시세요? 네, 창고 같습니다. 창고이고요. 이 창고가 지금 수개월이 지난 지금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상무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제 꿈을 만들어내는 장소인데요. 저희는 2주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고에서 시작된 새로운 역사, 그리고 틀을 깨고 세상에 놀라게 하자는 마음으로 저희는 농업에 들자는 마음으로 지금 저희 팀이 유기투합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성기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이제 저희가 로봇이나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창고에서 이렇게 시작됐고 지금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고 내년 3월쯤에는 한번 세상을 놀랄 수 있게 하는 그런 날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사진은 어디 같으세요? 행성입니다. 지구 색깔은 아닙니다. 화성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화성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이제 미션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요. 저희는 한 단계 더 넘어섰습니다. 이제 영화에서 마션에서 화성에서 지금 식물들을 기르고 있는 장면인데요. 테슬라 아니면 다른 스페이스X 아니면 다른 기업들도 다 지금 화성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미션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디지로그는 한 단계 더 넘어서 이거는 아까 신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 행성은 새롭게 발견된 행성인데요. 행성 이름은 KOI 792301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와 97% 정도 흡사하고요. 지구는 1년 365일이잖아요. 여기는 한 달 더 긴 1년 395일입니다. 그만큼 화성은 지구랑 제일 가깝고 앞으로 저희 가깝게 갈 수 있는 건데 여기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바라보면서 새로운 꿈을 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스케치이고요. 네, 실제로 저희는 솔리드라는 이름으로 뭔가 한번 일을 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사표를 저희가 인공지능 대회에 나갔던 것처럼 여기서 저희 농업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당첨 포부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마치기 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경기도 안성에 있는 농협 창업 건물입니다. 여기 벽면에 붙여져 있는 이 말을 너무 좋아서 제가 항상 이제 강의 때마다 쓰고 이제 사진을 찍는데요. 이 말에 윤봉길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농업은 인류의 생명 창고다. 그래서 한국이 상공업 나라로 변할지라도 앞으로의 생명의 열쇠는 국민이 계속적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2021년 2월 생명자본 심포지움에서 이여령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농사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면서
장소, 그리고 육체 노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농부, 자유로운 농사꾼 시대가 올 것이다. 다음 세대를 이끌 혁신은 이런 생명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신비를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농부들이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오늘은 제 기술적인 측면, 앞으로의 농업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지능 농업이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다양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농업이 발현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측면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상충할 수도 있는데요. 세계 농업 트렌드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10년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일어났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모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농업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옆에 있는 세계 농업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정말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한국도 이런 스피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긴 강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연말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농업 그리고 더 좋은 농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